안녕하세요. 주식 전업 투자자 주덕입니다. 오늘 벌써 8월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8월 결산을 우리 동주 친구가 하는 날이 와서 아직 날짜는 촬영 날짜 기준 현재 8월 30일 오후 2시 반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 오늘따라 좀 유난히 좀 초췌해 보이는데 요즘 뭐 계좌에 좀 힘든 일이 있는지. 묻어나지 않습니까? 행색에?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이따 보시면 아십니다. 보시면 아는데 굉장히 스펙타클한 한 달을 정말 보냈어요. 아마 이번 달은 유난히 지금 와서야 조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8월 초 중순 넘어오면서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흐름 나오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되게 이달에 어려우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저 역시 마음고생을 좀 크게 한 달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계좌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또 오랜만에 나왔죠? 여러분들이 우리 동주 친구를 좀 빨리 보고 싶어 했는데 촬영할 수 있는 멘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트레이딩 자체가 일단 1순위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배려를 했으니까요. 그 점은 좀 생각해 주시고 일단은 날짜를 볼게요. 나눠서 이제 볼 거예요. 그때마다 엄청난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8월 2일부터 시작이었죠. 월요일 8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일단 먼저 조회를 해볼게요. 야, 이때만 해도 6거래일 동안 수익이 1,300만 원이 됐어.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시드가 3,000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이제 시드도 늘렸고 그 다음에 뭐 수익도 난 것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약 한 1억 정도로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1억을 시작한 게 8월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3,000에서 5,000 정도로 매매를 했고요. 8월 딱 2일부터 첫날부터 한 1억 정도로 세팅을 해서 매매를 했다는 거를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8월 10일까지 1,300만 원 수익이 됐어. 이것도 굉장히 어쨌든 고무적인 흐름, 물론 시드를 늘렸지만 원래 그게 처음에 시드를 늘려서 이제 본인의 그릇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있으면 부작용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래도 초반에는 그래도 비교적 잘 소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영상 말미에 있었잖아요. 너무 그릇이 빨리 커지는 거 아니냐. 너무 질주한다. 형이 옆에서 봐도 빨리 가려고 하고. 맞아. 이때까지만 해도 나보다 훨씬 많이 수익을 내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 달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한번 기록을 세우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 저 역시도 이달에는 진짜 족적을 남길 수 있겠다. 이거 레전드 각인데 이때만 해도 좀 교만했죠. 왜냐면은 7월 결산만 해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730만 원이었나? 예. 월에 거의 한 1,000만 원 버는 걸 목표로 삼았었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을 내버리니까 이때까지는 보통 어떤 매매를 했지? 그 영상에 담겼듯이 월 초반에 장이 좀 좋았기도 했고 뭐 카카오뱅크, 뭐 바이오사이언스 그런 주도주들을 놓치지 않았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아마 이때 내 생일 때가 왔었잖아.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입고 온 요 셔츠가 제 생일 때 이 동주가 선물해 준 건데 이때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었으니까 과감하게 이 정도 셔츠쯤이야? 당연히 스승님의 생일이니까 좋은 거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었죠. 이거 셔츠 한 20만 원 해봤자 한 틱도 안 되는데. 오케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잘 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항상 제 컨텐츠의 반전을 그런데 일부러 자꾸 유튜브 컨텐츠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자꾸 반전을 만들어. 저도 좀 반전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순탄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유튜브에만 개성이 폭발하는가. 아무튼 이 다음에 총 3번으로 나눠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 다음에 10일까지 봤으니까 11일부터 18일까지 딱 일주일 정도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를 한번 볼게요. 누르기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거 아니지? 이미 다 지나갔고 오케이. 견뎌냈기 때문에 눌렀습니다. 일주일 만에 5거래일 만에 무려 2,282만 원. 근데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봤잖아요. 마음 아프니까 정확히 안 봤거든요. 거래 대금도 굉장히 하루에 평균 한 2, 3억씩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날렸어. 도대체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8월 11일이 이벤트의 시작이었죠. 우리나라 증시도 꺾이기 시작했을 때가 아마 이때부터인 것 같아. 본격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왔던 데가. 그치? 저 때 이제 그 반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섹터가 맞아. 좀 시장이 테이퍼링 우려로 좀 투매가 심하게 나왔죠. 첫 스타트가 갑자기 이렇게 맞아버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이후에 이 매매는 이때에 받은 충격파가 멘탈이 흔들리면서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뇌동매매
또는 이런 매매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손실이 더 커진 것 같아. 이게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도 손실 영상 일주일 만에 5천만 원 이런 영상이 있는데 그런 거와 비슷한 흐름이 데자뷰 내 예전 계좌를 보는 것 같은 그 스승의 계좌. 내 계좌인가?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이때 처음에 하루에 이렇게 1,400을 잃었을 때 이때가 뭘로 잃었지? 이때 제가 그 하이닉스를 미수 풀베팅을 했었죠. 전날에 네. 왜냐면은 반도체 섹터가 이 정도로 무너질 거라 생각을 하지 못했고. 맞아 하이닉스가 한 번에 개파락을 3%한 적이 별로 없잖아. 네. 근데 이날 딱 나왔어요. 근데 전날에 풀베팅 한 게 잘못이었지 솔직히. 좀 무리했죠. 어. 왜냐면은 미수도 제대로 많이 안 써봤는데 그러니까 미수 원래 잘 안 쓰다가 왜 그 전날에 약간 좀 귀신에 홀린 듯하게 갑자기 쓰는 거야. 갑자기 시드를 1억까지 올린 것도 약간 조금 버거울 수 있는데 충분한 거기에다가 부담이었는데 3억을 태웠다. 약간 거의 이런 한- 생각이. 한 3억 5천 정도를 사서 3.9% 손절을 했는데 거의 한 방에 1200? 거의 한 1,400이 날아갔죠. 그리고 솔직히 듣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매매를 잘 여러분들이 이제 이날의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장대 양봉의 거래대금 터지는 주도주 위주에서 놀고 또는 기준봉 이후에 3일선, 5일선 눌림목 매매만 계속 하다가 네. 그런 거만 하다가 왜 갑자기 이날은 완전 역배열에 전저점에 다 떨어져 있고 너가 했던 그런 주력의 매매가 전혀 아닌데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 풀베팅을 때리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너무 잘못된 선택이었죠. 너가 잘할 수 있는 전략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했는지. 하이닉스 자체도 거래를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완전 좀 뭔가 쉬었죠.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형주는 안전할 거라 그치. 좀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왜냐면 이 하이닉스가 그 반도체 섹터가 무너지기 전에 어느 정도 좀 큰 대금과 함께 상승 추세 전환이 좀 있었기 때문에 1, 2% 정도 반등은 주시지 않을까? 좀 아니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치. 이게 아마 하이닉스에서 이때쯤 당하신 분들 은근히 계실 것 같은데 넌 이제 단타로 그래도 한 1, 2% 정도는 단기 아마 음봉의 연속 막 6, 7개 나왔을 때 당시에 제가 베팅했을 때 거의 5일 연속 하락 그치? 구간이었으니까 어쨌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내가 충분히 해왔던 기법이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는데 너무 낙폭이 과하지 않은가. 그런 거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크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같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 이후로 멘탈이 한번 크게 흔들렸고 근데 내가 이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 내가 이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 소액으로 조금이라도 천천히 복구해 나가라. 그거랑 또 하나 있었잖아. 우리는 이제 어쨌든 항상 이제 프로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는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잘하는 고수들, 그러니까 프로든 아마추어든 간에 누구나 이런 식으로 가끔씩 한 번씩 크게 맞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 속에서 계속 매매를 하다 보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가. 바로 여기에서 빠르게 멘탈을 잡고 본인의 페이스를 최대한 단기간에 찾는 게 프로인 거고 계속 이 여파에 멘탈을 잡지 못하고 계속 내동매매로 이어지면서 몇 날 며칠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내내 헤매고 손실 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그러니까 멘탈을 빨리 못 잡는 그런 게 이제 아마추어의 모습이다. 우리도 항상 프로의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멘탈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러면 빨리 하루 이틀 빠르면 일주일 내로 바로 내 페이스를 빨리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바로 다음 날부터 큰 손실이 난 거의 대부분을 복구하거나 조금씩이라도 일주일이라도 수익을 소액으로라도 조금씩 보다 보면은 다시 자신감을 찾게 돼서 올라가는 게 있어. 근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날 손실 본 거를 대부분 복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더 크게 이만큼 똑같이 또 부러질 수가 있는 거잖아. 더 무리한 베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전자보다는 후자에 조금씩 소액으로라도 수익을 한번 쌓아봐라. 그렇게 추천을 일단 해줬던 것 같고 그 이후의 계좌는 나는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네. 어쨌든 보니까 일주일 정도는 확실하게 굉장히 흔들린 모습이 좀 나와 있네. 좀 나름 괜찮다 생각했는데 확실히 그 여파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계속 조급해지니까 원하는 타점에 거래를 못하게 되고 좋은 타점에 잡아도 이렇게 버티지 못해서 못 먹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손실이 손실을 불어일으키고 비중도 지키지 않게 되고 불과 5거래일밖에 안 되잖아요. 5거래일 만에 거의 그러니까 이때 진짜 깡통 맞아. 찬다 생각을 했었고 이때 너 나한테도 했던 말 기억나. 아 진짜 이러다가 깡통 찰 것 같아요 이랬잖아. 이때 갑자기 약간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시절이었구나. 벚꽃 피던 시절이 살짝 아른거렸죠. 아직까지 그래도 굉장히 좀 불완전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긴 해. 그래서 확실히 잘 될 때는 잘하지만 이게 위아래로 변동성이 확실히 큰 모습은 보이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게 조급함과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이번 달 좀 나름대로 이런 고생을 하면서 구독자분들이나 좀 전업 투자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요즘에. 네네, 정말 너무 많죠. 형한테 그 질문도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저 역시도 그렇고 주식이란 것 자체가 리스크가 워낙에 크잖아요. 잠깐 잘 된다 싶어도 이렇게 순식간에 이달에 솔직한 마음으로는 진짜 4, 5천 할 줄 알았거든요. 기세로는 충분히 그치. 가능하다 생각했었고, 초반에 일주일 만에 한 1,300 벌었으니까, 그치? 근데 하이닉스 저렇게 제가 무리했을 때 형이 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너 이렇게 욕심내서 한번 2, 3천 점프 뛰려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딱 3달만 500만 벌어보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급하게 가려 하냐. 근데 좀 저도 제 처음 등장했을 때 영상에 어느 정도 제 삶의 유년기라던 스토리가 조금은 담겨 있는데, 항상 저는 좀 조급해 하잖아요. 빨리 좀 크게 되고 싶어 하고 어떤 수익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1,000만 원을 벌 것 같아도 2,000만 원, 3,000만 원 벌어야 제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형이 옆에서 지켜봐도 너 이런 식으로 주식하다가 진짜 골병 든다 할 정도로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아하고 거의 제 모든 삶을 주식에 쏟을 만큼 질주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형 옆에 있어도 이렇게 무너지는 게 트레이딩인데,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 대한 환상만을 가지고 너무 로망만을 바라며 뛰어드시려는 분들이 너무 최근에 많으신 거 아닌가. 아무리 지금 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고 좀 살기 어려운 시대이긴 해도 이 시장만큼 사람이 심각하게 무너질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빠르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멈출 수도 없고 저 같은 경우야 다행인 게 부양가족이 없잖아요. 저 혼자이고 저는 이런 상황이 있어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내 곁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나를 바라보고 있는 감당해야 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그러면 압박감이 장난 아니지. 더 여기서 브레이크 없이 더 크게 망가지는 건 당연하고, 본인의 고통이 자기가 지켜야 하는 소중한 사람들한테 전가가 되잖아요. 그치. 그런 부분을 너무 망각하고 현혹되기 쉽잖아요, 이 바닥이. 누군가의 뭐 월 몇천, 수천만 원의 수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내 자본금이 1억이면은 나는 10%쯤은 우습게 될 수 있겠다. 기법에 의존하면은. 그래서 항상 다들 기법을 찾아 헤매고 타인의 수익을 절대 이렇게 부러워하면 안 되는데, 너무 그런 환상에 젖어서 전업이나 어떤 트레이딩을 좀 가벼이 여기시는 마음이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느낀 내용은 온갖 모든 시간을 트레이딩에만 쏟고 옆에서 열심히 배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전업 투자인데,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고 뛰어드는 거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어쨌든 그거에 대한 마음인 거지. 저도 상당히 눈물 많이 흘렸는데 눈물 많이 흘리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안 그래도 여기저기도 뭐 카페 같은 거 뭐 본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뭐 되게 구구절절한 힘든 사연들이 엄청 올라온다며. 그쵸. 특히 8월달에 많이 올라왔다며. 깡통 찬 글도 너무 많고 가족들 있는데 이 빚 어떡하냐, 앞날은 어떡하냐, 그런 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전업 투자를 이제 뛰어들고 싶어 하시고, 물론 전업 투자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나 주변에서도 물어보면은 무조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걸 지금 일단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결국에는 신법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뭐 신법이 유지되려면은 최소한의 나만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적어도 한두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시작하자. 제발 그렇게 준비를 하자고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 파이프라인이 뭐 대단한 게 아니어도 돼요. 뭐 월 50만원, 월 100만원 이렇게라도 꾸준하게 나한테 캐시플로우가 찍히게끔 준비를 뭔가 해놓고 하는 거와, 아무것도 없이 내가 수익이 나야지만 무조건 거기 수익금에서 생활비를 쓰는 거와 대하는 이 마음가짐과 압박감의 정도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불과 100만 원이라도 정말 심리적으로는 많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고 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100만 원이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준비 안 하고요. 그냥 전투자 시작했다가 뭐 잘 되면은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번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그 파이프라인 준비하는 시간보다 더 몇 배의 시간을 돌아가는 시행착오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 2년 빨리 가고자 했다가 4, 5년 돌아가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사업 시작할 때 뭐 바로 그냥 시작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몇 가지 거래처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과정으로 꼭 생각하셔서 본인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보수적으로 잘못된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충분히 다른 게 있다면은 주식 투자라는 게 업으로 하지 않아도 부업이든 재테크든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생각하셔도 되니까요. 어려울 때는 꼭 이렇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영상이 조금 길어져서요. 이거에 대한 다음에 이 친구가 컨텐츠를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다음에 살짝 또 반전이 있다고. 항상 그런데 그런데 나머지 8월 30일까지의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마이너스 5,000 깡통을 내면서 이 영상 끝나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마지막 모습 마지막 우리 동주 친구의 오늘 마지막 영상이